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관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예, 퇴직금, 퇴직연금, 뭐 IRP 다 같은 비슷한 말이고요. 예, 오늘 제가 이제 그 고객님들을 만나고 좀 설명했던 부분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만났을 때 미팅한 내용인데요. 일단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DB형, DC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 직장인 퇴직금이 예전에 이제 그 회사 회사 부도로 인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퇴직자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 퇴직금을 사외 회사 밖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DB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시게 되면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습니다. 예, DB형은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책임지고 운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총무팀에서 하는 거고요. DC형은 이제 개인이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도고요. DC형의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그 외부 신한은행이나 이런 곳에 이제 돈을 맡겨놓고 개인분들이 이제 어떻게 운영해 달라고 보통 주문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3년 만기에 제1금융, 신한, 국민, 우리 이런 쪽에 3년 만기에 1.4%짜리로 이제 넣게 됩니다. 예, 그러면 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거의 수익률은 5%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적금이기 때문에 물론 그 DC형이라서 세금은 떼지 않는데 어쨌든 2.5%에 가까운 저축은행 이자가 있는데 1.4% 정도로 3년짜리로 묻어놓는 경우에는 정말 인플레 그 해지가 안 되고 매년 5%의 물가가 오르는데 1.4% 이자 받아가지고는 원금이 줄어드는 영향입니다. 근데 이 영향은 왜 있냐면 예전에 2000년 초반에는 금리가 12%였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12%의 수익이 붙어서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1금융에 넣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하고 관심을 안 가진 분들이 이제 DC형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DC형으로 같이 운영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 DC형을 운영할 때 신한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그 관리 수수료를 0.24%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직원이 이제 퇴직을 하고 IRP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IRP로 넘어가게 되면 그 0.24%의 수수료가 개인에게 부과가 되고요. 이제 그거 부과가 되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리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예, 뭐 KB증권이 대표적인 경우긴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은행의 IRP랑 그 증권사 IRP 차이점은 은행의 IRP는 보관 수수료를 받고 그다음 ETF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경쟁이 심해서 보관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들은 늘고 있는데 은행권 아직까지 보관 수수료 0.24%를 부과하고 있고요. 제가 근무하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관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넣은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0.24% 정도, 0.32% 정도의 이자를 줍니다. 예, 이거는 그냥 정말 가만히 놔둘 경우고요. 어, 이제 그렇게 놔두면은 결국 수익이 너무 없게 되는 부분이라, 3달 정도 지나도 10만 원밖에 이자가 안 생깁니다. 1억 원을 넣어놓더라도. 그래서, 차라리 1억 원을 적금으로 2.1%나 2.5%짜리 넣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관심을 안 가지고 가만히 두신 분들은, 정말 좀 그런 수익이 너무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요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퇴직금 제도에 대한 내용이고,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무조건 IRP로 넘어가서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직장인 퇴직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식, 펀드, ETF, 상장지수 펀드죠. 그 다음에 리츠, 이건 이제 주식은 그 IRP에서 할 수 없지만 리츠 주식은 할 수 있는 게 18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TDF라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 은퇴 시점에 맞춰서
TDF 2035는 2035년에 은퇴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고요. 그 다음에 적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적금보다 못한 게 이제 그냥 현금 상태로 놔뒀을 때 KB증권 쪽에서는 0.32% 이자를 주는데 그게 이제 가장 그 낮은 투자입니다. 그냥 거의 방치되어 있는 수준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주식은 이런 기복이 있어서 이 기복이 크기 때문에 먹을 때는 많이 먹지만 손해 볼 때 또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10,000원을 투자해서 10% 올라서 11,000원이 됐는데 10% 손해를 보게 되면 1,100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99,000원이 되기 때문에 투자는 오를 때 똑같은 비율만큼 내려도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40% 오르고 30%를 내려도 손해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 손절매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펀드는 이제 연간 한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들이 좀 많이 있고요. 채권형 펀드는 이제 3%에서 5% 사이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요 정도 진도의 그거고, ETF는 살짝 올라가는 그런 거라서 ETF는 테마만 잘 잡으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게 ETF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리츠 투자가 있습니다. 리츠는 안정적으로 매년 5%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그 적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 요거는 그 연령에 따라서 좀 등락이 달라지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본인 은퇴 나이 때 가장 안정적인 돈을 주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약간 그런 좀 수익률은 좀 떨어지지만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그 대신 지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갑자기 작년에 2020년에 주가가 왕창 올라갔을 때는 TDF 수익률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적금이 있죠. 적금은 이제 제1금융권은 1.5%대 금융 이자가 나오고요. 저축은행은 2.5%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1년짜리로 적금을 들어야지 3년으로 들어놓게 되면 1년만 지나도 적금 이자율이 3%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트를 짧게 잡으라는 1년짜리 적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최악의 경우는 그냥 방치하는, 현금으로 방치하는 경우 0.32%의 이 수익을 줍니다. 예. 그리고 저축은행이라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고요. 4,5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간 가입 한도는 4,500만 원으로 해놓고요. 그 이유 자체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개월 미만에 해지를 하게 되면 최대 60%까지 최소 0.1% 제공한다는 게 있고요. 그 이유 자체는 이제 2.5% 정도의 적금으로 들고 있다가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적금을 이제 퇴직금을 이제 저희가 보통 뭐 한 8천만 원 정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5천만 원을 펀드로 운영을 하고 1,000만 원을 3개로 쪼개서 1년짜리 적금을 듭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갑자기 주가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주머니 3개라고 하죠. 첫 번째 주머니를 풀어서 이제 자기가 투자하는 펀드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 더 떨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 주머니를 열어서 이제 또 열어서 다시 그 펀드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정말 더 폭락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마무리 넣고 그 다음에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 퇴직금은 보통 55세 이후에 대해 찾기 때문에 한 5년에서 10년 이상 투자하는 거라서 단기간에 폭락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 단가를 낮춰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IRP 운영을 하시다가 보면 이제 펀드에서 보통 10%에서 20% 선까지 오르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고 다시 이제 저축은행 적금으로 이렇게 돌려놓으셨다가 예, 또 일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놔두다가 다시 수익을 또 챙기시고 그런 거를 반복하게 되면 연간 한 5%에서 10%의 수익만 내게 되면
10년만 지나면은 수익이 이론적으로는 4%에 10년이면 40%지만 이게 그 퇴직금 IRP는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60%에서 70% 정도 수익이 나게 됩니다. 예. 뭐 6, 70%가 크지 않은 수익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퇴직금을 그냥 적금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보면 제가 이제 2006년도인가 5년도에 돈을 5만 원씩 넣어서 1,566만 원을 넣었는데 평균 수익률은 4%였습니다. 네, 4%였지만 이제 그게 수익이 1,400만 원 됐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제 1,500만 원을 넣고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 1,400만 원 수익도 다시 원금처럼 운영이 돼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직장인 초반인 분들이나 아직 20년 이상, 10년 이상 더 투자나 직장인 생활 하실 분들은 요런 그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퇴직금이든 IRP든 운영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노후에 크게 좀 편안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식, 펀드, ETF, 리츠, TDF, 적금 등이 있지만 이 자체 모든 것은 주식을 제외하고는 이 IRP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또 운영할 수 있는 게 IRP입니다. IRP에서 뭐 따로 뭘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IRP라는 주머니 안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상태로 55세까지 복리로 돈이 굴러가는 게 IRP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주식이나 뭐 펀드 드시는 분들보다는 퇴직 IRP가 있으시면 이 IRP를 운영하시고 여기에 또 연간 70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IRP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금융 시대에는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일단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고요. 오늘은 뭐 좀 길었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일단 아직까지도 IRP 계좌를 운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내버려둔 분들이 계시면 꼭 최소한 저축은행 적금이라도 넣으면 안정적인 2.5% 수익이 갈 수 있으니까 당장에 움직이십시오. 오늘은 퇴직금 및 IRP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